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삼성전자 대규모 채용 진행하면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막상 자기소개서 준비하려고 하면 아마 머릿속이 하얄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되냐. 저도 항상 면접 준비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관련된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었고, 여러 곳에 면접을 지원을 하면서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샅샅이 파헤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목적이 뭘까요? 우선은 항상 뭔가를 진행할 때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결국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몇 살이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사실 소개팅이죠. 네. 면접을 보는 것은 결국에는 소개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얼만큼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사실 알고 싶은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지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하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겠죠.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네, 결국에는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면접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한 일종의 통과를 하기 위한 코스인 겁니다. 네. 자기소개서 면접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는 떨어뜨릴 사람을 선별을 하는 거고요. 면접은 뽑을 사람을 선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서류는, 자기소개서는 면접까지 생각하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면접 때 면접관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광고를 보거나 무언가를 시청을 할 때도 이 영상이 뭐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되고 이거 한번 볼까? 이 영상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 자기소개서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에 대한 예고편, 즉 광고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던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내 서류 어떤 부분에 가장 면접관이 주목을 할지, 이 서류를 보고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를 지원하는 사람의 지원 동기, 항상 기본적으로 있는 항목이죠. 네. 이 지원 동기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런 거를 적으라고 놔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반도체 짱이다, 아니면 미래에셋 자산이 몇 조고 우리나라 1등 증권사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면접관들은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원 동기라고 하면 결국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한 당위성,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의 강점이 뭐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지원하는 회사에 어떤 거랑 잘 맞아서 전문성을 이렇게 기르고 싶고 뭘 해보고 싶고 등등,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회사가 훌륭하다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왜 이 회사를 지원하고 싶어 한다. 나의 장점은 어떤 건데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잘 쓰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그 회사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은 필수라는 거죠. 당연히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원 동기를 맞춰서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최소한 사업 보고서나 IR 자료 아니면 제 채널에서 네, 최근 뉴스라도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를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삼성전자에서 이슈 사항이 뭐고 이런 것들을 챙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전문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삼성전자와 TSMC 간에 오나노 공정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죠. TSMC는 지금 양산 중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나노와 관련된 EUV, 펠리클 이런 거에 대한 정보만 조금 알고 있어도요. 거기 관련해서 썰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게 뭐고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회사는 그 회사 안에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 일이라는 것도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예. 그 회사가 당장 필요한 인재가 있겠죠. 그 인재에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전혀 일도 감이 안 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죠. 항상 대기업을 쓰는 건 아니니까요. 정보가 잘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는 사실 이렇게 너무 서류 쓰느라고 골머리 썩지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최대한 그냥 아는 선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 정말 아니면 하이브레인넷 이런 거 같이 좀 뭔가 어떤 정보를 좀 접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라도 얻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작성들이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어디 연구실에, 대학교 연구실에 잠시 학부 연구생을 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정말 예를. 포토 공정 관련돼서 연구를 했다. 이런 거짓말 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요. 포토 공부했다고? 그러면은, 혹시 이거 아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면접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면접관들은 얘가 논리성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얘가 말을 잘 못하는구나. 아니면 얘는 뭔가를 준비하고 배우는데 겉핥기식으로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본인이 인생에 살아오면서 중에 가장 뭔가 좀 자신 있고 본인이 가장 뭔가 업적이 있고 뭔가 좀 의미 있는 행위라고 자기소개서에 적어 놓은 게 대학원생들과 같이 학부 연구생을 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잘 못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거기 수준인 겁니다. 정말 그 이하의 수준. 안 해본 사람은 사실은 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논리성만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역량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회사에서 다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이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걸 적어야 되냐? 막 10가지 사례를 블라블라 이렇게 막 나열하는 거 말고요. 하나, 본인이 정말 좀 자신 있거나 좀 뭐 많이 알거나, 물론 이게 회사랑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뭐 내가 게임을 잘해요, 이런 건 물론 게임 회사를 지원할 거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뭐 전혀 관련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든 뭐 회사에서 좀 원하는 인재상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최대한 연결고리를 지어서 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승전결을 갖춰서 쓰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논리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냥 구구절절 말하는 거 말고 기승전결, 딱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면접관들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되냐면, 육하원칙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춰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글을 쓸 때는 내가 이 글을 왜 쓰고 있는지, 네. 그죠? 회사에 지원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네. 본인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 같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결론적으로 지원하는 회사, 직무에 어떻게 내 자신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왜냐면 뭐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도 가치와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별을 하기 위해 뭐 인적성 검사도 보고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구구절절하게 쓰지 마세요. 네. 막 1부터 100까지.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몇 살이고, 나는 뭐 남자고, 뭐 관심 없어요. 예. 그렇게 구구절절 관심 없습니다. 예.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삼수를 했다 그러면 궁금해 하겠죠. 근데 이 삼수라는 말이 마냥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 내가 뭔가 목표점을 잡고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측면에서는 삼수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항상 뭔가를 본인을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본인이 삼수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긍정적인 목적. 최대한 그 부분에 맞춰서 짧고 간결하게 면접관에게 최대한 궁금증을 일으키고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네,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게 되니까요. 네. 아마 뭐 지금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채용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들을 회사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제 채널도 결국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뭐 뉴스 하나보다는 이런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그리고 뭐 다음에 올릴 영상에 면접 잘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뭐 또 영상이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좋다고 하면 뭐 회사별로,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도움받은 만큼 도움을 주고 싶어서.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